독단적인 행정기구 개편 박형준 시장 규탄한다. 규탄한다. 시민기반 시의회 무시 부산시 행정기구 개편 즉각 철회하라. 오늘 기자회견은 보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규탄하고 철회하라는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동주최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사단법인 부산플랜,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부산 시민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촉구한다. 지금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삼중고로 자고 일어나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민생 위기로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나서서 물가 대책 등 서민들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할 판에 노동자 서민들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민생정책관을 행정자치국 산하 따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엔 이는 이중 삼중고에 배રણ 끝에 내몰린 서민들을 과연 부산시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민생부서를 축소하고 2030 엑스포 추진본부, 신공항 추진본부 두 개의 기구를 신설한 것은 개발업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반영된 조직 개편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부산시가 5,700억 물가 대책이라고 내놨습니다.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기업 지원 2,000원, 그 기업들 1,600억의 대출 자금 지원, 그리고 기업 규제를 풀겠다는 것 외에 이 기업 지원 금액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공공근로 확대 등 아주 정책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에는 퍼주고 물가 인상을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쫄라매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는 계획 중에 또 문제되는 것은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인력 운영 및 재정 관련 용역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인력 감축과 업무 통폐합을 지금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인력 감축과 통폐합은 결국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 예산 축소와 공공성 후퇴, 민생을 더 악화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박형준 시장에 요구합니다. 적어도 상식이 있다면, 상식이 있는 부산시라면 지금 당장 조직 개편안을 철회해야 될 것입니다. 물가 폭등 등 민생 위기에 이 비상한 시기에는 토건업자와 재벌 특혜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기구 개편 박형준 시장 규탄한다.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의 2030 엑스포 가덕 신공항의 대형 난개발 추진용으로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행정기구와 거리가 멀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 요구로 가결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조례안과도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교통, 건축,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전 부서가 통합되어 실질적인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도록 총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후 대기국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해 나가는 직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물정책국이 폐지되어 녹색환경정책실이 환경물정책실로 변경되는 것은 낙동강의 생태계 복원 및 재자연화, 녹조 저감을 위한 보호개방, 기수역 복원이라는 시대적 요구와도 대치된다. 낙동강 하구뚝을 개방하고 보호 개방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전담 비서가 필요한데
이번 개편안은 후퇴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공원 조성 및 관리 사무를 도시계획국으로 편제하였는데 도심 녹지 및 산지 녹지 그리고 공원 조성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무임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공원 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고사하는 것이 그 일례다. 통합 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단적인 예다. 8기 박형준 호의 비전과 철학의 부재가 난개발로 이어져서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가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시민기만 시의회 무시 부산시 행정기구 개편 즉각 철회하라. 박영준 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3대 핵심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 시민행복도시와 그리고 글로벌 후보도시, 아시아 창업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아시아식 행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경쟁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2030 엑스포 유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의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생과 연대와 노동과 협치라고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치와 효율이 함께 가져가는 부분들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을 최소화시켜내고 좁혀내는 것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역시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부산시 조직 개편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협치정책 업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치정책은 시민행복과 시민주권 실현의 주요 과제이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반드시 필요하고 정대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박영준 시장 역시 시민과 소통 협치를 통해서 합리적인 부산 시정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치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더 큰 일이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모든 추진은 시민사회를 비롯해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박영준 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진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준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사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 소통과 협치가 어우러지는 도시임을 도시가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우리 지역 시민사회 요구를 잘 명심해서 반드시 이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플랜지 사장 양은진입니다. 부산시 조직 구성에는 시정의 방향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시장 직하에 있던 민생노동정책국이 공중분해되려 합니다. 민생노동이 담당하던 부산시 사회적 경제정책, 소상공인정책, 인권노동정책에 담겨있는 사람 중심의 가치가 사라지려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강화, 블록체인, 금융창업 활성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래된 조선기자재, 기계, 자동차 부품, 의류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인력으로 뒷받침해온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 경제가 있습니다. 이들도 서민의 일자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시정의 가치와 목적인 노동과 민생이 존중받는 행복한 부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내년에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회적 경제 부서 축소 계획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시의회와 소통과 논의를 진행한 후에 추진하라. 부산시는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정 철학과 도시비전 실현을 내세우며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구 개편은 부산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시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과 논의 한 번 없었다는 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업무를 파악한 후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는 행정기구 개편 등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기구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시의회와 소통과 논의를 진행한 후에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개편안은 5실 1본부 13국에서 5실 2본부 12국으로 개편이다. 이런 변화는 시정과 시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입법 예고 외에 시민과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함으로써 재선된 시장의 첫 행보가 소통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구대의회가 막 구성된 7월에 시의회가 이 안건을 심의하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할 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정기구 개편안 상정이라 할 수 있다. 민생노동정책관 업무를 디지털 경제혁신실, 행정자치국으로 이동 축소함으로 대부분이 노동자인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 역할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 민생노동정책관을 부서를 확대하고 공무원을 정원하는 것이 노동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노동권익위원회와 노동계의 요구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을 없애고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이다. 사회적 경제 업무를 디지털 경제혁신실로 이동시키고 과를 팀으로 축소하는 것은 해당 업무 전문성, 지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 경제 담당 조직이 축소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다수 부산 시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이라기보다는 난개발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보이며 이는 우려를 넘어 부산 시민을 위기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궐로 당선된 박현준 시장이 지난 시정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를 규제하는 명목으로 완화하였고 또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서 이런 시도를 연장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을 부추기며 결국 난개발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고온녹지 분야를 성격이 맞지 않는 개발구의 하위부서로 배치한 것은 이 분야를 각종 개발사업의 장애로 판단했기 때문이고 아울러 개발사업의 보조 지원 장치로 설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물정책국 내 하수관리과를 도시계획구로 이동하려는 것은 하수관리를 민간으로 위탁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공원 업무와 같이 개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시장이 낙동강 수질 악화 및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있어 부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부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낙동강 원수의 수질 개선 및 재자연화를 위한 물정책국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건강국의 정책, 조정, 협의를 시민안전실장 산하로 이동시키는 것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건강, 보건,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중요한 시점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민건강국의 책임과 권한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늘리겠다며 청년 산학 창업국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했던 부산시가 이번 행정기구 개편 안에서도 청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은 추진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박형준 시장의 주요 시책이자 중요 공약이기도 하고 먼저 도입 중인 다른 나라의 15분 도시 정책과 차별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며 부서의 지정 또한 마찬가지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구 개편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부산 시민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부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일부 전문가와 행정의 판단이 아니라 시민의 바람과
희망사항 등을 경청부터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대시의회는 우선 부산시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에 나서는 것이 먼저이고 그런 이후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수당이 시장과 같은 당이라고 감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시장이 내온 정책을 그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부산시 공무원의 시의회 무시는 물론 소위 강한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이 아닌 소통을 통한 공감대 속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할 때 부산 시민을 위한 부산시가 되고 시민의 지지와 지원 속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1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사단법인 부산플랜, 부산사회적 경제포럼,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감사합니다.